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누이스에 있는 자기계발 전문가로 긍정적 사고와 치유의 힘에 대한 메시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와 마음,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사랑이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노년을 긍정하고 사랑하라, 누이스헤이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누이스헤이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이에 대한 답장을 모은 책인데요. 독자들에게 삶의 여러 영역에서 깊은 고민을 탐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긍정확언, 거울 작업, 시각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독자들이 내면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노화, 질병, 죽음과 슬픔, 가족관계 등 주요 주제별로 긍정의 메시지와 확언 명상으로 시작하여 독자들이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누이스에 있는 자신의 답장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힘과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도록 돕는 걸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러 워크숍과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노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확언. 나는 나이를 불문하고 젊고 아름답다. 나는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성취감과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회에 이바지한다. 나는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나는 내 삶 속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하고 나도 그들을 지지한다.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연로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나는 내 세상에서 모든 나이대의 시간을 잘 보낸다. 나는 제한이 없다.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는 우리가 지구상에 몇 년 동안 살았는지에 해당하는 숫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해주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삶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진실이 됩니다. 이제는 노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바꿀 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허약하고 아프고 겁에 질린 노인들을 볼 때면 즉시 이럴 필요는 없어 라고 혼잣말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나이 듦을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건강한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가난, 질병, 노쇠,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봅니다. 이 모든 두려움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프로그램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습관적인 사고 패턴일 뿐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많은 사람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으며 그 결과 그들은 불만족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꿈에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제 노인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며 이제는 인생을 다른 방식으로 볼 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노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알고 사용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좋은 것만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최상의 성과 가장 큰 기쁨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긍정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잘못될 수 없다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늙고 포기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삶에 크게 이바지합시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권능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 은퇴 문제, 보험, 의료 서비스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부유하고 현명하고 즐거운 장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노년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편지는 노화 및 노인 돌봄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루이스에게 저는 90세인데 건강이 매우 좋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핸드볼을 아주 잘했는데 약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핸드볼을 즐겼는데 그때 왼쪽 다리와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언어장애가 생겨 몹시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질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63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죄책감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저는 3명의 의사에게 진찰받았고 60일 동안 운동을 하기 위해 재활센터에 갔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염증의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의사 중 누구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강조하는 당신의 책 치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를 읽은 후 100세까지 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에 참석할 기회가 있다면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추천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63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삶에서 목적의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매일 그 목적을 입증할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지 현재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가 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물론 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르도록 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항상 내면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행동이 너무 나빴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품으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당신이 그 죄책감에 관해 이야기할 누군가를 찾도록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왼쪽은 일반적으로 여성성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남성성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다리 문제가 당신의 왼쪽에 있어서 저는 당신이 용서해야 할 어떤 여성적인 모습이나 당신이 자신에게 가져와야 할 용서의 어떤 여성적 모습이 관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아 문제는 종종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우유부단함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말은 자기 표현의 수단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표현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한 존재이며 인생에 많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치유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자신에게 매우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확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다음 단계의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지네아는 누이스에게 저는 지난 19년 동안 의료계에서 일해왔으며 많은 연로하신 선배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매우 슬프고 씁쓸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하면 늙지 마세요 또는 늙은 건 지옥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후 나는 마침내 한 여성에게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고 거친 어조로 죽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환자들을 위해 모든 훌륭하고 멋진 것들을 긍정 확언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답답함을 느낍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행성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웃고 춤추고 싶어요. 노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멈추기 위해 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여, 설탕, 소금, 지방이 많이 함유된 표준 미국 식단을 평생 먹어야 한다. 또는 가벼운 질병에 대한 약물 사용, 삶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짐, 늙는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믿는 것은 당신이 묘사하는 노인을 낳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인생의 희생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의료계에는 건강한 노인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규칙과 낡은 믿음을 바꿀 때입니다. 당신과 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웃고 춤출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일 때 저는 당신들한테는 사실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혼잣말 합니다. 어쩌면 적극적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전인적 치료 접근법을 가진 대체의학 건강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더 보람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전인적 건강센터를 포함하는 은퇴 노인 전용 아파트를 만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전통적인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추나요법, 침술, 동종요법, 중국 전통의학, 한의학, 영양, 약조하기 치유법, 마사지, 요가, 피트니스 클럽 등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모두가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는 노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장소가 곧 대기자 명단이 길게 늘어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의 화관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다음 우주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지켜보십시오. 지내하는 누이스에게 저는 13살 딸을 둔 31살의 독신 엄마입니다. 간호 프로그램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제가 직면한 어려움은 2달 전에 알츠하이머 2기에 있는 75세 할머니의 주 간병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성과 정신적으로 학대적인 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사랑의 보살핌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돌보는 데 전념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딸이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삶을 거의 다 살았지만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 때 제 10대 딸을 돕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이여, 우리가 너무 과도한 정신적 부담의 상태에 있을 때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계만 볼 때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어깨, 얼굴,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모든 상황을 우주로 넘겨버리십시오. 스스로 반복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게 다 괜찮아. 모든 것이 우리의 최상의 선을 위해 일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는 좋은 것만 올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다음 완벽한 해결책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상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도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이 비전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이것을 딸과 공유하십시오. 2사람 모두 지속해서 긍정 확언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긴장을 풀고 우주가 확언들이 어떻게 나타나도록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딸은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내하는 누이스에게 노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외모에 너무 신경질적이 되어서 며칠 동안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 모습을 엿볼 때면 완전히 망연자실합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의 모든 우울증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잃는 것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여, 신은 우리를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신성하고 장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시대에는 그 나름의 특별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우리는 기쁨에 살 수도 있고 비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젊음만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현재의 사회적 믿음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나이를 거치는 시절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삶에서 다른 가치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외모가 중요하다고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늙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걱정은 노화의 속도를 재촉할 뿐입니다. 현대사회 문화와 미디어가 젊음과 아름다움을 너무 강조한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서 젊지만 우리 중 현재의 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압력을 가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내면의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녀 그를 행복하게 해주면 당신은 매일 젊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할수록 나는 더 젊어 보인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에게 줄 것이 너무나 많으며 그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삶의 리듬과 흐름을 즐기십시오. 친애하는 누이스에게 저는 신이 소위 유전병이나 노년기 질병을 고칠 수 있다거나 고칠 것이라고 믿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상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께서 대머리, 노안, 흰머리를 고치는 것 이상으로 그 질병을 고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랐다고 확신하며 이는 의료계의 지원으로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의사가 나이 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라고 말할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이여, 어떤 것이 당신 안에 뿌리 박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치유가 필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사회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관념을 믿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스스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늙지 않는 몸, 영원한 마음이라는 책을 참고하세요. 저는 다른 대체의학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 전문가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의 컨디션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건강식품 가게에서 쇼핑하고 영양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은 건강과 치유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을 정확히 주십니다. 우리가 한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한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좋은 확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이해심을 키우고 매일 젊어진다. 친애하는 누이스에게 어머니는 강박 증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녀는 하루에 적어도 100번 이상 손을 씻고 생각과 생각의 꼬리 물기를 노래하듯이 반복합니다. 어머니는 현재 91세이며 98세인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을 돌볼 수 없지만 저나 다른 사람이 집을 청소하거나 도와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최근에 어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어머니는 생활에 방해가 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너무 슬프고 7일 전에 봤는데도 어머니를 안고 있는 내 심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연로한 부모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의사를 존중하고 놓아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여, 어머니의 행동은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동과 불편함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필요사항을 이해할 때 그들의 삶의 과정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강박적 행동은 통제력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나타납니다. 통제성의 필요성은 항상 두려움이란 감정과 똑같습니다. 두려움의 패턴은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에 시작되는데 이는 우리가 삶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낮다고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노화는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취약하다고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두려운 존재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기억하는 것은 연로한 부모에게 세심한 사랑과 지원을 베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는 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먼저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어머니가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이해한다면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을 들여보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떨쳐버리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연로한 부모에게 사랑과 지원과 존엄성을 베풀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 노모를 돌봐야 하는 자식들을 가진 단체에 연락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확언하십시오. 어머니와 나는 한계를 넘어 자유로 나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자유가 있다. 가족 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확언. 나는 내 가족을 사랑으로 축복한다. 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나는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나의 모든 관계는 사랑의 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나에게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모든 오래된 상처를 놓아주고 나 자신을 용서한다. 나는 가족의 낡은 한계를 놓아버리고 신성한 조화에 눈을 뜬다. 나는 모든 관계는 조화롭다. 나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나는 모든 비판을 놓아준다. 우리는 모두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삶의 현재 상태에 대해 부모, 어린 시절 또는 환경을 탓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이 일상이었던 가정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비판적으로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아마도 분노와 대립을 두려워하고 분노를 삼키고 분노가 우리 몸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 구성원 모두 죄책감에 조종당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우리는 아마 어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항상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뛰어다니며 결코 대놓고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러한 거짓 관념에 따라 살기 시작하고 내면의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만에 매달릴 때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상황과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주지만 바로 이 상황과 사람들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노예로 만듭니다. 그 상황과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계속 통제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 분노, 비난의 불필요한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믿음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고통 속에 가두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이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종종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수용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능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세우는 것은 오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준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이 표준이라기보다는 삶의 안내지도에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수용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습관을 버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는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과거 행동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해하는 누이스에게 제 문제는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친정 어머니입니다. 저는 그녀가 많은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겨우 5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고 1년 후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완전히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저와 다른 자녀들에게 100%를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내 삶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를 위해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만 오랜 세월이 걸렸고 전 남편과 같은 다른 통제적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루이스, 이제 어떻게 어머니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80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제 어머니의 나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니와 가까이 있고 싶지만 그녀의 집을 방문할 때는 약 3m 떨어진 곳에 서서 열린 문을 닫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이 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 불평할 때 그들은 자녀들이 그 상황을 자초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소통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이를 유지하려고 강요하고 통제하는 부모 역시 사랑의 관계에 장벽을 세웁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배적인 부모를 갖는 것은 지배적인 배우자가 삶에 등장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둘 다에서 멀어지는 당신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을지도 모르며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떨쳐 버리십시오. 어머니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제 어머니에게도 같은 공간을 주십시오.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어머니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있다. 6개월 동안 매일 이 확언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친애하는 누이스에게 나는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무척 노력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제 손자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들에 대한 저의 사랑을 신체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제가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자라온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왜 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것이 그토록 부끄러운 것일까요? 어렸을 때는 뽀뽀하고 껴안아주곤 했는데 아이들이 어른이 된 지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것이 저를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선 당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신성한 창조물이며 사랑을 주고받을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보면 당신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보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당신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당신이 어렸을 때 받은 메시지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집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권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체적 접촉과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신체적 접촉의 부족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되면서 그들은 자신 몸과 신체적 욕구에 대한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 영역을 지키고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결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 접촉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틀렸다라거나 결함이 있다라는 믿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사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며느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꽃이나 사탕 같은 사랑의 물질적 증거를 볼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하기를 선호할 때 문제를 겪습니다. 시간을 내어 사랑하는 사람의 선호사항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취향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그녀 자신의 두려움과 부족함 때문에 당신에 대해 흠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의 투사에 휘둘리지 않고
연민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내십시오. 다음과 같이 확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사랑이 풍성하며 이 사랑을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게 안전하다. 친애하는 누이스에게. 저는 35세의 여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산 지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면 항상 자신을 볼 수 없는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집세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매일 일하러 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내 능력과 자존감의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물론 따로 사는 집에 돌아오면 여느 때처럼 책임을 다하고 생활을 계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인데,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지혜의 말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정말로 저에게 묻고 있는 것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입니다. 부모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애처럼 대접받고 보살핌 받는 것을 즐기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린 시절의 집에 놀러 가면 어린 소녀의 평온한 삶을 누리고 싶은 강한 끌림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28년 동안 안락한 보안을 유지한 후 집을 떠날 수 있을 만큼 강해졌고 일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스스로 창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이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 마음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독립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대신 그 생각을 연로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을 위한 좋은 확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사랑과 힘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다. 친애하는 누이스에게. 언니와 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늘 느꼈습니다. 그녀는 독신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며 돈도 많습니다. 저는 이혼했고 혼자 키운 4명의 10대 자녀가 있습니다. 요즘 큰아들과 충돌이 생겨 고민이 많았는데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의논하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언니는 듣고 싶지 않다며 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10대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태도와 특히 제 아들 문제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태도를 바꿀 때까지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매우 상처를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만 언니는 10대를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다음에 언니와 이야기할 때는 즐거운 말만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런 다음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 자녀에 대해 좋은 점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언니는 당신의 문제를 버리는 곳,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는 것에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는 대신 이것을 가족의 상황을 치유하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큰아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주 말합니까? 당신은 그가 하는 좋은 일에 관해 감사하거나 칭찬합니까? 아니면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듣기만 합니까? 4명의 10대 자녀를 키우느라 해야 할 일이 많고 머리카락을 뽑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대들이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의 맏아들은 기쁨이자 축복이며 나는 그를 사랑한다. 친애하는 누이스에게 저는 38세 여성으로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가 조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에게로 그리고 저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매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한 끝에 압도하곤 했던 우울증, 실지, 신체적 질병을 극복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더 건강해졌으므로 가족과 그들이 나에게 쏟아붓는 모든 억압적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저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그들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고 그들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애착만을 느낄 뿐입니다. 때때로 저는 그들이 저를 그토록 강하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유형을 끝내기 위해 그들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들이 항상 나쁜 소식과 부정적인 것들로 저를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유,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은 가족이 퍼뜨리는 학대를 강제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38세가 되었고 스스로 많은 치유 작업을 했는데 왜 계속 그들의 학대를 받는 것입니까? 당신은 그들을 바꾸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들이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가족에게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아픈 게임을 계속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살지 않으며 그들도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은 자신만의 영적 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과거를 놓아버림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키우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확언하세요. 나는 사랑으로 가족을 놓아주고 나에게 의미 있는 행복을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